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분의 얼굴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적폐청산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김수현 대통령 사회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이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재조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3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기간 중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담합이라든가 그런 건설업체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 정부와의 그런 색깔 지우기라든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7번째 업무 지시, 처음에 일자리 위원회 설치 1호 지시를 시작으로 시작된 업무 지시가 7번째까지 왔는데 그게 4대강 재조사,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정책조사라고 했는데 지금 김수현 사회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 2번,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 3번이나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결국 문제가 없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MB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관련 있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반대 진영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5년에 보면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4대강에 만들어졌던 보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당장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요. 녹조 라떼라고 하죠. 녹조 오염 현상이 심한 보부터 열겠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이 이슈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과거 TV 토론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 TV 토론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홍준표 한국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녹조가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4대강 사업에 따른 보가 16개가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보를 철거하기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를 철거하는데 3,600억 정도가 또 소요가 된다고 해요. 지도가 네. 4대강이 나와 있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거기에 이제 보를 쭉 만들어 16개 네. 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물을 가둬서 결국 이제 가뭄이 났을 때 그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가뭄을 그러니까 가뭄 방지용과 그다음에 그게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킨 주범이 아니냐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홍준표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견이 분분하죠. 이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저렇게 녹조가 많이 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얘기했던 것처럼 질소와 인이 결합해서 고온다습한 거에 생기는 거라 소양강댐 같은데 가둬놔도 녹조 안 생기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맞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거 정책감사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원인을 확인을 하고 일단 보를 개방을 해놓고 개방해서 녹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 때문에 생기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정책 검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그치면 사실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를 넘어서서 무언가 그 당시에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재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계속 극도로 말을 아끼는 건 지금 정책 감사를 통해서 어쨌건 지금 이 4대강 사업이 만약에 잘못돼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파괴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걸 바로잡는 것도 이번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 정권에서 조사를 다 해서 다 끝난 걸 다시 재조사를 해서 사람들을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 게 주를 이룬다면 그거는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쪽으로부터 굉장히 또 거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듭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새 정부 성공을 위한 재원 보고서, 민주당에서 만든 박병석 의원 측에서 만든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 과제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저거죠. 민주연구원하고 그 선대위의 이제 기구가 같이 이제 대선 전에 대선 기간에 만든 보고서인데 공교롭게도요 저 보고서에 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지금 실현되고 있거든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이미 됐네. 대통령 이미 했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 보면 4대강 보건단체 기구 구성 지시가 지금 4번째 예.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서 이제 교원노조 재합법화 그러니까 전교조. 전교조 합법화도 이 부분이 그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청와대 측에서는 아직 뭐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라고는 밝혔지만 네. 저기에 있던 상당한 이슈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 실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곧 지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은 있습니다. 그 10가지 내용 중에 보면 아무래도 전 정부와 좀 반대되는 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교조 합법화 이런 것들은 네. 이미 정교조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법의 노조로 판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써 야당에서는 지금 흔적 지우기를 넘어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개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굳이 저런 것들을 지금 개혁 과제로 먼저 한다는 것은 반대쪽 진영, 뭐 통합을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벌써부터 적폐청산 이유로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정교조 합법화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 예. 이 문건도 사실은 뭐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정교조 합법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10개의 과제를 실천에 옮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것은 이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제 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우리 지난번에도 계속 겪고 있는 것처럼 1년 내내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그냥 방치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4대강 문제를 접근할 때 전임 정부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4대강을 이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하는 게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원인이 뭔가 이걸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네. 그동안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이 4대강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녹조가 창궐한 이 현상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를 하든 어떤 방식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 6개 보는 일부 상시물을 개방해서 일단 녹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 그리고 10개 나머지 보에 대해서는 이거를 진짜로 제일 마지막 순위까지 거론되는 것이 이제 보를 철거하는 문제인데 철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여기까지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로드맵 차원에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접근할 때 접근 방식이 이걸 다 부셔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4대강 사업 문제를 곧 이명박 정부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이런 식의 이분법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4대강 문제를 개선하거나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하더라도 이건 이명박 정부를 지우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정치적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또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좀 접근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개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업무 지시라는 걸 이유로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공개 않고 4대강 조사한다면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지금 MB 정부 죽이기에 나선 거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런 어떤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업무 지시란 걸로 내려보낸 것에 대해 그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새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대통령이 천명한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곳곳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현안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갈등 현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이 됐지만 사실 환경단체에서는 지금도 이 계속 녹조 거듭 제기하고 있죠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환경단체, 시민단체 또 각계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에 대한 이것은 이명박 정부 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뭐 문화재 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그 원인을 규명해주고 나간다면 사실 이것이 정말로 통합으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 환경단체가 수긍해준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말 조사 결과가 나와서 수긍해준다면
정말로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납득하고 갈 수 있는 사안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예.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녹조가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4대강 사업에 따른 보가 16개가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보를 철거하기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를 철거하는데 많이 들죠. 3,600억 정도가 또 소요가 된다고 지금 해요. 지도가 네. 4대강이 나와 있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거기에 이제 보를 쭉 만들어 16개 네. 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물을 가둬서 결국 이제 가뭄이 났을 때 그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에 만들어졌던 보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당장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요. 녹조 라떼라고 하죠. 녹조 오염 현상이 심한 보부터 열겠다.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이 이슈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과거 TV 토론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 TV 토론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홍준표 한국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이 목적이 있었겠지만 가뭄을 그렇죠. 그러니까 가뭄 방지용과 그다음에 뭐 그게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킨 주범이 아니냐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홍준표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견이 분분하죠. 이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지금 저렇게 녹조가 많이 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얘기했던 것처럼 질소와 인이 결합해서 고온다습한 네. 거에 생기는 거라 소형감댐 같은데 가둬놔도 녹조 안 생기지 예. 않느냐라는 얘기가 맞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거 정책감사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원인을 확인을 하고 일단 보를 개방을 해놓고 개방해서 녹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 때문에 생기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정책 검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그치면 사실 뭐 정치 보복 얘기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를 넘어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분의 얼굴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적폐청산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김수현 대통령 사회수석이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재조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3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뭐 그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기간 중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담합이라든가 그런 건설업체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 정부와의 뭐 그런 색깔 지우기라든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뭐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7번째 업무 지시, 처음에 일자리 위원회 설치 1호 지시를 시작으로 시작된 업무 지시가 7번째까지 왔는데 그게 4대강 재조사,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정책조사라고 했는데 지금 김수현 사회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 두 번,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 3번이나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결국 문제가 없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MB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관련이 있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반대 진영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5년에 보면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4대강